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왕궁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마지막 농가와 매입 계약을 체결해 모두 204개 축사를 매입했습니다. 이로써 왕궁 축산단지가 조성된 지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생태 복원이 본격 추진됩니다. 익산시의 망경강 수면도시 조성이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의회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보류했습니다. 인구이입 효과가 의문시되고 낮은 경제성에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입니다.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선유 3구 바닷가가 불법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유지인 이 부지를 특정 시의원과 일부 어민들이 수년째 무단으로 써왔고 행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왕궁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1월 마지막 농가와 매입 계약을 체결해 204개 축사를 모두 매입했습니다. 이로써 왕궁 축산단지가 조성된 지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생태복원이 본격 추진되게 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1948년 한센인 정착촌으로 조성된 왕궁 정착농원. 호남고속도로 악취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2010년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시는 지난 11월 마지막 농가 매입을 마치며 204농가 모두 매입했습니다. 지방비 확보를 통해서 자녀농가 매입 사업을 최근에 완료함에 따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입이 본격화되면서 왕궁 축사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가 90% 이상 개선됐습니다. 익산천 BOD는 리터당 45.9mg에서 2.4mg으로 떨어져 수질오염이 94.7% 나아졌습니다. 악취 농도는 31에서 3으로 낮아져 90.3%가 개선됐습니다. 그 악취가 90% 저감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이 돌아오는 등 그 청정 익산의 이미지를 되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204농가 완전 매입에 따라 시는 이달 돼지 출하 및 주거 이전, 내년 1월 축산 보상 및 주거 이전비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환경부 자연환경보건 시범 사업에 선정된 만큼 생태보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연환경 보건 사업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센인의 그 치유와 아픔의 회복의 공간으로도 조성을 하고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여 체계적인 생태 복원을. 매입 시작 13년 만에 마무리된 왕궁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 지난 8월 왕궁 하코마을 매입도 완료돼 왕궁 생태 복원이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공포 후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금융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 K-팝 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등의 특례를 담았습니다. 전북도가 내년에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전북도는 인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쟁을 벌인 결과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사흘 동안 열리며 대회 기간 6억 달러 이상의 상담 실적과 45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재외동포 경제인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행사입니다. 군산 수협 위판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군산 수협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위판액은 1,005억 원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0년 974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처럼 위판이 활성화된 것은 여수와 목포 등 타 지역 어선들이 군산에서 위판하도록 유치했고 참홍어와 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군산대가 300억 원대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대는 오는 2027년까지 310억 원을 지원받는 선박해양 의장설계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선박 원가의 70%가 결정되는 설계 단계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설계 협업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을 활용한 설계 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이 추진됩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을 찾겠다며 현장 조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당초 오늘까지였던 감사원 현장 조사 기간이 앞으로 2주 더 이달 22일까지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7일로 끝내려던 현장 조사를 3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익산시 의회가 보류했습니다. 인구 유입 효과가 의문시되고 낮은 경제성에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상정한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민간공원 개발 등 내년까지 15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상황에서 수변도시 조성은 시급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익산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수변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인구 유입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만경강 수변도시의 낮은 경제성도 우려를 샀습니다. 익산시가 실시한 기본구상 용역을 보면 택지를 조성해 분양했을 때 수익성을 나타내는 재무성은 1.2로 양호합니다. 반면 주거시설 분양성을 나타내는 경제성은 0.1로 낮았습니다.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인구 유입이 제대로 될까 분양이 다 될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오후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익산시가 25억 5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보류했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산시는 시의회 설득 작업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조성되는 만큼 민간사업 시행사 공모를 거쳐 협약 체결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 상황 자체가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익산 모현동 택지 이후 1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 개발인 만경강 수변도시. 오는 2029년까지 141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와 은퇴자 타운 등을 만들 계획이지만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도내 가구당 평균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7,4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6,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만 원, 11.9%가 증가해 자산 증가율보다 5배가량 많았습니다. 한편 부채 가운데는 금융부채는 80.4%를 차지했습니다. 도내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 수사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법 적용 수사 건수가 11건 발생했고 12명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 4건, 완주 2건, 전주, 남원, 정읍, 진안, 김제 각 1건이고 기소가 이뤄진 건은 1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호남권을 맡은 수사관은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주당이 권리당원에 이어 내일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내일부터 도내 8개 지역구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공약 이행과 지역활동, 호감도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 평가와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선관위의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선관위 획정안을 놓고 어제부터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을, 민주당은 다시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한 석씩 줄여 경기와 인천을 한 석씩 늘렸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어린이 공연장 리모델링 6억 원,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 5억 원, 소하천 7곳 호우 피해 재방 보강 7억 원, 동군산 통합관제센터 기능 보강 5억 원, 지능형 노후 CCTV 개선 2억 원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선유 3구 바닷가가 불법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공유지인 이 부지를 특정 시의원과 일부 어민들이 무단으로 써왔고 행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선유도의 끝인 3구 마을 바닷가. 넓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붉은 등대가 눈길을 끌면서 평일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등대까지 들어가는 길목은 녹슨 컨테이너와 플라스틱, 그물망 등으로 들어차 있고 쓰레기처럼 쌓여 있다 보니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나쁘끄럽습니다. 지적으로 이거잖아요. 관광을 다닐 때는 이게 힐링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응? 힐링하려고 오는데 이런 거 봐도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여기가 선착산이고 배를 타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게 없고 좀 좋아야 하는데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요. 이곳은 당초 어선수리부지로 전북도의 소유이고 군산시가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군산의 한 시의원이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일부 어민들과 사유지처럼 쓰고 있습니다. 어촌어항법 위반입니다. 그렇다고 어구 적치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적치할 공간이 있는데도 단지 바닷가와 가깝다는 이유로 불법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군산시가 4천여만 원을 들여 미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2m 높이의 철제 가림막 공사까지 추진했습니다. 군산시는 주민들이 전북도에 항의하자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특정 의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불만이 많죠. 처음에 주민들이 거기다가 짐을 놓은 게 아니에요. 야적을 해놓은 게 아니고, 의원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야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한 사람, 두 사람이 거기다가 조금씩 놨던 거예요. 문제는 불법적 치물이 수년째 쌓여 있는데도 시정명령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해당 의원은 어구 수리 지역인 줄 몰랐다며 어민들이 어구를 쌓아놓아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합니다. 불법적 치물에 훼손되고 있는 선유도. 특정 의원이 불법으로서도 군산시가 모른 척하면서 관광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망성면과 황등면의 종개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형이 확진됐습니다. 전북도는 정밀검사 결과 어제 고병원성 AI H5형 항원이 확인돼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경 10km 안의 방역지역 가금농가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660여만 마리이며 올겨울 들어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4건입니다. 익산 지역 농가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관련 생산물인 고기와 계란, 부산물까지도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남산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도내 수험생들에게 오늘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수능에 응시한 16,800여 명에게 수능 성적표가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과 군산교육지원청은 오는 16일부터 대입 진학지도 상담을 진행합니다. 한편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나흘간 이뤄집니다. 2,000호에 육박한 익산 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한동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기존 조례가 정비 대상 지정과 철거 지원에만 국한된 것과 달리 개정안은 정비 방법과 활용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한편 익산 지역 빈집은 1,980호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1,141호는 철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익산시 2023년 나눔의 날 행사가 8일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정원율 시장, 시 관계자, 나눔 기부문화 활성화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와 업무 협약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표창은 희망복지 지원 사업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5곳, 시민 61명, 유공공무원 5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업무 협약식에서 시와 GS 리테일, 이마트24 지역본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는 지역 위기가구 발굴과 예방을 위한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소주병 폭행으로 무리를 빚은 교수를 과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교수가 SNS에 투표글을 올렸고 투표 결과 3대2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다른 교수들을 중심으로 수호지심도 없나라며 비난 여론이 일자 전북대병원 측 관계자는 교수들끼리 SNS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라며 교수들을 중심으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전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전주권 4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새 친환경 광역소장 입지 후보로 현 상림동 소각자원센터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접근성, 안정성, 환경 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은 상림동 소각자원센터 부지는 전북지방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종 입지로 확정됩니다. 전주시는 연말을 전후해 입지가 확정되면 행정 절차를 거친 후 2026년에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난임 부부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 난관, 정액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고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를 소진해도 추가 2회가 더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와 경주시 주민자치회가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8일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양배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과 권영부 경주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다양한 교류 활동 추진, 지역발전 정보 공유 등 상생발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두 단체가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만난 후 추진됐습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의 XR 말산업체험관이 내년 1월 개관합니다. 체험관은 지상 2층 규모로 가상 말 체험을 통해 승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체험관 무료존에서는 어트랙션과 라이브 스케치를, 유료존에서는 VR 마차와 말 관리사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료존 이용료는 5,000원이며 체험 콘텐츠는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 5층 석탑 등 시 관광 자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산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한 임명구조요원 양성과정을 통해 15명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익산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3주간에 걸쳐 임명구조요원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 21명이 참여해 15명이 인명구조요원에 합격했습니다. 이들은 공공수영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영등동 상인회와 상권 활성화 사업단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9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400인분의 팥죽을 준비해 현장 시식 부스를 운영하고 경로당 등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팥죽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서해 로타리 클럽이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낼 이웃들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성품은 개정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시작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